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물주택 대표 김명남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양도세 관련되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양도세의 규정들 중에서 우선 1주택자라고 하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주택수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예를 들어 다가구 같으면 그 안에 우리가 한 19세대까지도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한 세대로 보는 거냐 19세대로 보는 거냐, 뭐 이런 것들 판단을 잘해야 양도세 문제에서 여러분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주택, 1주택으로 봤을 때 그때 주택수는 어떻게 카운트 되는지 이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정한경 세무사께서 관련되는 내용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은 당신의 주택수는 몇 채인가요? 라는 주제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뭐 주택수 판단하는 거 뭐 다 간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 집이, 나는 그냥 집도 있지만 아파트도 하나 있는데 네. 오피스텔도 하나 있다거나, 그렇죠. 뭐 다가구를 가지고 있다거나, 네. 뭐 이랬을 때 다세대 두 개를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그렇죠.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 판단을 하나 놓침으로써 비과세를 일단 못 받고 다주택자가 그렇죠. 돼버리면, 다주택자 돼버리면, 그리고 중과세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주택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이제 소득세법 89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 보시면 이제 뭐 9억에서 이제 12억으로 늘어났죠. 이제. 네네. 그리고 첫 번째 이 감옥이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주택 한 개만 있었을 때, 집 하나만 있을 때만 해당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정하는 요건이란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된다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제 일시적 2주택인 것들인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뭐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뭐 다른 대체 주택을 대체주택 샀다거나 사고, 상속받았다거나 부모님 봉양하려고 갔다거나 결혼하면서 2주택자가 그렇죠. 되는 경우에는 네. 그때는 일정한 기간 이하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그래서 이 법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1세대는 저희가 한번 설명 한번 했었고, 요번에는 이제 이 1주택에 좀 포커스를 한 주택이 맞춰서 뭐냐? 할 거냐, 그리고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가구, 뭐 겸용주택이 있다거나 오피스텔, 이런 경우가 크게 이슈가 터지는 부분이니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의 의미, 이제 시행령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 대원칙은 주택이란 공구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법적인 건축법상의 규정과 관계없이 네. 실제로 실질이 주거를 했다면 주택으로 보겠다. 네. 이런 이게 얘기죠?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그러면 네. 실질과세 원칙상 이제 주택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 판단 기준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옛날부터 이 싸움이 되게 많은데, 이게 주택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대법원 판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가, 그리고 그 구조 기능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인가, 제3자가 봤을 때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 같으면 그쵸. 주거용으로 완전히 쓰고 있으면 네. 주택으로 보겠다. 뭐 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럼 주택 여부 판단 사례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명확하게 주택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주거로 사용한다면 이게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사례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데, 구체적인 이제 사례를 좀 보시면, 영업용 건물 내에 주거용 방을 이제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이제 싸움이 또 있었는데, 1세대 구성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방만 예규가 있는 거 가지고 있었고, 그걸 주택으로 보기는 그쵸. 어렵다. 그 다음에 공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오피스텔은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냐고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사용 승인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안 본다. 그런데 거기 내부 구조 시설을 이제 주거용으로 바꿔서 거기서 항상 사람이 살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많은 부분이 이 오피스텔에서 많이 사건 사고가 많이 그렇죠. 터지는 오피스텔을 주거로 주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걸 팔았는데 이거를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계속 중과내리는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자기는 오피스텔 이거 당연히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무사랑 상담을 할 때 나 집 한 채 있으니까 비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세무서 조사관이 이 오피스텔 한번 갔는데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해놨다. 그럼 주택이 돼버리니까 다주택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비과세가 불가능하고 막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집을 처분하실 때 혹시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이면 상황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정한겸 세무사께 연락 네. 주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집을 파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과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폐가를 그럼 주택으로 볼 수 있겠는가? 폐가도 주택으로 안 볼 것 같은데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했으면 나대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 일단 주택이 아니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도 지금 이제 멸실 예정이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거용으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라면 전기, 수도 시설을 다 철거되더라도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사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예를 들어 폐가로 판단됐을 때는 이거는 대지로 판단하는 네. 건데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도 다 헐면 땅밖에 없잖아요. 그쵸. 땅밖에 없지만 이게 투기 목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라 걔는 땅밖에 없더라도 어차피 아파트 질 거라 걔는 주택으로 보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 수도 시설 다 철거되는데 이거 뭐 빈 난 땅 건물인데 팔았다. 그러니까 예. 재건축에 이제 아파트 내가 사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재건축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재건축에 들어갔어요. 재건축에 들어가면 얘는 집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해석되는 상황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워낙 투기가 많이 일어나니까 재건축 아파트에 그건 주택으로도 보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겸명주택에서 상가를 용도 변경한 경우, 그래서 이제 1, 2층은 보통 상가를 두고 3, 4층은 뭐 주거용으로 쓰는데 그때 상가로 사용하는 거를 이제 주택을 이제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갖고 몰래 이제 주택으로 썼다.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상가에 해당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 이것도 사실상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주택으로 판단해봐야 썼다면 된다. 주택으로 보겠다. 그렇죠.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사례로 주택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에 대한 그래서 사례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냥 하나의 집만 있으면 괜찮은데 집 말고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재개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아까 앞에 봤던 그런 상가주택 같은 것들을 같이 보유하고 계시면 그때는 좀 조심하시면서 주택을 파셔야 1가구 2주택 요건을 여러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신경 써셔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한 주택수 판정이에요. 여기 이제 오피스텔 다음으로 제일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 건데 이게 우리 건축법상 다세대 가구는 이게 각각 독립적으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네. 독립적인 세대로 법적으로도 따로따로 그쵸. 관리가 되는 거고 다가구는 얘는 19세대 미치고 다가구에 해당되면 이거는 그냥 건물 주인이 하나인 거예요. 그쵸. 하나로 이렇게 건물을 사고 있는 이런 맞습니다. 상태로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 가지고 계시면 실제로 이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잘 알고 계실 건데 혹시 헷갈리시면 정확하게 판단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 다가구니까 세법에서는 뭐 하나로 팔면은 이거 집 한 채니까 나 집 한 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에요. 그래서 한 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런 거와 관계없이 한 가구가 독립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로 보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만 예외예요. 이 원칙은 그래서 다가구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하나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다가구도 다세대처럼 판단하겠다. 네. 근데 다가구의 특징을 정확하게 지킨 애들만 인정해 줄게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만 예외 규정으로 다가구주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나를 통째로 해서 팔면 이거는 단독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한다면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여지가 무조건 없습니다. 나와요. 무조건 다 구분등비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럼 다가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만약에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도 어렵고 심각하면 중과세도 된다. 뭐 5채 판 걸로 돼버릴 수 네. 있으니까. 그럼 다가구 주택 요건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냐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죠. 네. 여러분이 다가구 가지고 계신 분이면 요건은 이건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 개는 뭐 기본적으로 꼭 알고 지켜야 있어야 되는 됩니다. 겁니다. 네. 보시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 빼고 3개 층 이하여야 되고 3층까지 있어요. 네. 한 개 동으로 쓰이는 주택의 이제 바닥 면적이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200평 미쳐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19세대 이하가 거주를 해야 됩니다. 20세대가 되면 안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 집을 조금 좀 개조해가지고 네. 세대를 늘린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니면 목탑을 좀 또 임대를 네네. 해준다거나 뭐 이래버리면 그다음에 일부 살짝 증축한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옥탑이 이렇게 하나 더 있으면 3층이라고 보는데 옥탑이 하나 더 있으니까
실제 4계층으로 해버린다. 4층이 아니냐? 이거는 요건을 충족 못했다. 그쵸. 그러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가구처럼 해버리겠다. 네. 다세대처럼 해버리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법 개조해갖고 660제곱미터 넘어가면 다가구로 보지 않을 다세대로 수도 있다는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를 하면 다가구 주택도 전체가 단독 주택으로 보아서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가구를 비과세 받으려면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하나의 매매 단위죠. 그냥 통째로 파니까. 네. 근데 그냥 당연히 이거는 해당돼 1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하고 막 했다가는 네. 거꾸로 세금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이제 보통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제 지분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다가구를 이거를 여러 사람한테 팔아도 일단 한 번에 판 거니까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동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만을 양도한다면 이건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한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걔가 별도로 그냥 별도 그렇죠. 하나 독립세대로 판 걸로 맞습니다. 보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로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용 옵탑은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그 건축 면적의 이제 8분의 1을 초과한다면 이것도 층수가 하나 더 올라가서 이제 4층이 돼버리면 뭐 4층 이상이 뭐 4층이 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세대 주택으로 봐서 이제 비과세도 안 되고 충족하면 중과세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옥탑을 괜히 뭐 여기 월세 받으려고 더 확장했다가 이 요건에 해당돼 버리면 양도하실 때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그쵸. 요거는 잘 챙기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특히 양도할 옥탑이 때는. 있다면 제일 깨끗한 방법은 이제 그거를 헐어서 멸시를 해버리거나 양도할 때 그냥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주거 공간을 날려버리거나 그렇죠. 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용도 변경을 네. 하셔갖고 주거용으로 안 하게끔 이렇게 다 창고처럼 세팅을 만들어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상관없는데 그렇죠. 이걸 계속 뭐 임대할 수 있게 월세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남겨놓으시면 요거 때문에 괜히 다가구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다세대처럼 중과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신경 써 가시면서 1세대 1주택 요 요건이 그냥 나는 내가 사는 집이 이거 하나니까 난 1주택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셨다가 근데 막상 투자 목적으로 별도로 뭐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셨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아니면 다가구를 보유하고 계신데 나름 이렇게 저렇게 수익 좀 더 내려고 뭐 만들어 놓으셨다가 그걸 그대로 팔았다가는 양도세를 더 묻힐 수 있으니까 다가구나 아니면 오피스텔을 별도로 보유하고 계시면 좀 더 정확하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면서 매각 플랜을 짜시는 게 좋고요. 매각하시고 나서 고민하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양도세는 양도 전에 요건에 내가 해당되는지를 판단해 놓으시고 매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스러우시면 저희 정한겸 세무사께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